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48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빈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시게 됐습니다. 2022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헤어질 결심이 제가 8월인가 그때 한번 녹음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이후로 참 오랜만에 오신 장혜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네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다녔죠. 요즘 정말 전방위로 취재하셔가지고 네, 그냥 네 원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파묘 감독님이랑도 또 어떻게 사진도 찍고 연락처도 땄다고. 네네 감독님 그 곧 천만 아마 그쵸. 이번 주말 됐겠죠? 되면 네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미디어데이라고 기자들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쇼박스하고 뭐 제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고깃집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인 받으면서 또 장씨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시지. 네, 그러시라고 제가 파는 모르는데 했더니 약간 네 실망하시는 눈치인데 같은 장씨인데 파에 따라 또 그게 다른가 봐요. 그렇긴 하죠. 그럼 또 이제 네네. 그 호칭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죠. 그쵸, 제가 그쵸. 제가 다음에 알아오겠다고 네 번째 영화에서 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네 번째 영화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준비하시고 있는 건 많으시대요. 근데 워낙 그래요? 한 번 할 때 되게 막 자료조사를 오래 해서 그렇죠.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아마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료조사 이번에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은 천만이 또 나오기는 솔직히 하면 저는 힘들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장르에서 천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이변에 맞아요. 가까운 완전 대이변에 가까운 일이니까. 하지만 손익은 꼭 넘기실 만한 그런 손익은 예전에 넘었을걸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이 네네. 새 작품도 손익을 네, 넘기셔서 그쵸. 계속해서 한우를 파시는 그런 감독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3월달에 이슈가 또 있었던 게 아카데미 시상식 이슈가 있었고 저희가 또 제가 또 7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은 저희 구독자 수가 그 당시 방송할 때마다 580대였고 지금은 그 사이에 또 100명 가까이 늘으셔가지고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구독자가 적으니까 네. 작년에 조회수 600밖에 안 났거든요. 네. 올해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번째 진행인데 전체 조회수 제가 3위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제 방송 웬일 했는데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라이브 은근히 좀 안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보통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올해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무비 건조라든지 좀 저희보다 더 훨씬 큰 채널에서 해주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반사이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넘는 정말 감사하게도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했었고 저희 예측 시스템도 가동을 했는데 저희 서빈님과 그리고 민상님께서 예측 시스템이 거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요? 13개 분야에서 적중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그 밑에 사실 저희가 이동진 평론가랑 현지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나 저기 뭐 골드더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고 네네. 뭐 인디와이어든지 그런 전문 매체들의 예측까지 같이 올렸는데 다 이겼어요. 그래요? 이동진 평론가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이 두 분이. 판 까셔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황했잖아요. 이동진을 이겼어 하면서 우리끼리 집중률이 물론 저도 거기다가 이제 엠마 스톤과 이제 그거 살만 좀 예측했으면 15개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킹라이츠는 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상이 다 맞은 거예요. 네. 그거살이랑 엠마 스톤을 해가지고. 근데 정작 방송에서는 닐리 글래드스톤이랑 맞아요. 다르게 하셨죠. 스파이더맨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어 이거. 그대로 갔으면은 아쉽군요. 드디어 저도 좀 한번 이겨보고 싶었는데 올해 동률이 돼버려가지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올해 뭐 전체적으로 시상식 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근데 저는 크게 많이 벗어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충 그러지 않을까 하는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서 약간 마음 편하게 봤던 느낌도 있습니다. 장인영 기자님. 저는
뭐 항상 길게 하니까 즐기는 분위기로 거기도 즐기고 있으니까 저도 즐기면서 보고 있었고 뭐 화려한 퍼포먼스도 많고 또 논란도 많았지만 저는 뭐 재미있게 드레스도 예쁜 거 많이 보고 맞아요. 네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논란 얘기. 네. 논란 얘기 아니에요. 논란 얘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드디어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네. 논란. 사실은 저는 이제 적느라고 이제 네. 분야 이제 이런 거 결과 이제 적느라고 정신 없을 때 뭐가 일이 일어났나 봐요. 네. 근데 시상식 끝나고 나니까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 네. 나는 맞아요. 일이 발생했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네.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나무 조연상을 받았을 때 아주 그냥 그 아이언맨처럼 본인이 토니 스타크야. 맞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네. 올라가서 이제 5명의 후보들, 5명의 과거 수상자들, 전년도 수상자 포함해서 그쵸. 과거 수상자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트로피를 갖고 있는 전년도 수상자인 키오이 칸을 그냥 쉽게 말하면은 패싱이죠? 패싱이죠. 패싱도 이런 패싱이 사실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안 보고 트로피를 싹 가져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네. 쇼맨십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이었고 엠마 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정상 참작 비슷하게 제 슬로우 모션까지 어떤 분이 분석을 해서 슬로우 모션까지 나왔는데 네. 쳐다는 봤어. 일단 여기는 쳐다는 봤어요. 쳐다는 봤는데 양자경을. 네, 양자경을 쳐다봤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옆에서 이제 끼어든 케이스고 옆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워낙 절친이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셀리 필드는 그걸 또 막으려고 했어. 네네. 어떻게 된 건지 현장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에 저희가 이제 괴물을 녹음했지만 약간 괴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내가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더 여기를 더 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마디만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거 그냥 쭉 보고 있을 때 인종차별 얘기 나올지 일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엠마 스톤 드레스가 터져 있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난감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자기 이름 불렸고 나가야 되는데 절친이 앞에 있으니 그 친구만 눈에 들어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 엄청 부각됐더라고. 막 되게 다양한 이슈들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네. 저는 알몸으로 나왔던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상자들을 다 같이 이렇게 역대 수상자가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왜 바꿔서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동양인일 때 그렇게 하냐? 전년도 수상자가 주목받지 못하게 하냐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AI 그런 것들 파업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왜 그래서 인간 존중 우리가 더 중요하다 배우가 중요하다는 거를 약간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우 조합이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해서 전년도에 그 중요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수상 때 올린 게 아닐까라고 해석했거든요. 아마 지미 키멜 같은 경우도 오프닝 모놀로그 할 때 이제 배우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연대해주겠다. 다른 분과에서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다 같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의미로 봤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인종차별 갑자기 끝나고 막 그걸로 나오니까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키오이칸 문제는 약간 과도한 쇼맨십으로 인한 매너 없음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개인의 매너 없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킬리안 머피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다 한 명씩 없든간에 인사를 다 해주고 이걸 그게 예의라고 봤는데 이건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터치해주고 이게 맞나 싶은 정도 봤어. 후에 이제 봤었고. 네, 전 되게 재밌게 봤고 특히 그 이성균 배우님이 나올 때 전 생각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카페에서 보고 있었는데 막 엄청 울어가지고 혼자 일본 끼고 있다가 저도 살짝 울먹할 뻔했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러게요. 왜냐면 아카데미 회원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회원이라서 해준 줄 알았는데. 이성균 배우는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울림이 있죠. 전 그래서 인종차별로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좀 별로 그 의견에 동의하진 않아요. 서빈님. 저도 보면서 이게 문제가 될 법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나 있으니까 SNS에. 심지어 그 이제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중간중간 찍어놔서 더 이슈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물고 뜯고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엔 뭐 그래요. 뭐 이런 일들이 뭐 연예계는 더 심한 거. 연예계 최근에 연예계 상황 보면은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인가 싶을 정도. 삼각관계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인가.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유사 연애로 뭐 그런 무슨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해도 돼. 이제 아무래도 팬들의 유사 연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배우의 사생활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정말 죽어라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너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좀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데. 개인적인 문제 뭐 환승을 하던 말던 그 본인 세세 문제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제 할리우드 마인드로 사실 아메리칸 그 극한 직업에 나오잖아요. 아메리칸 마인드로 빨리 이제. 다들 좀 전환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뭐 그 세세 문제지 그걸 전 국민이 계속 그걸 중계처럼 알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CF도 지금 덕분에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축구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 뭔가 뭘 물어뜯고 싶은 거에 다들 혈안인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아마 좀 있으면 저희 방송 나가는 날이 4월 2일이잖아요. 이 4월 2일, 4월 3일 때는 아마 이거 묻혀져 있을 거예요. 이 이슈는. 그쵸. 이미 다른 걸로 화살이 또 돌아갔을 거예요. 뭐가 또 터졌거나 이제 곧 총선도 있으니까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또 있겠죠. 또 화살로 어디로 가서 어디한테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요즘 너무 2024년에 무섭습니다. 또 안타까운 자화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네, 무거워져서 사실 저희가 왜 아카데미를 했냐면은 뭐 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제 연례처럼 이제 7년 연속이니까 이제 8년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2025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올해는 또 이제 부가 영상 의상상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의상상 인트로로 존 시나 보여줘야 돼. 존 시나 너무 멋졌습니다. 난 그게 옷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지는 몰랐거든요. 몸이 의상상 발표할 때 이렇게 파격적인 발표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아카데미 있었던 흑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진짜 센스 있는 선택을 봤거든요. 네. 존 시나를 통해서 의상이 진짜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좀 이따 의상 얘기는 아마 가요원 것들 때 다시 하겠지만. 아무튼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8년 연속 방송할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4월 달부터 벌써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는 준비 내년 방송 진짜 대단하시네요. 바로 로드 투 오스카 2025 내년 또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만한 작품들이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이게 좀 준비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작품은요 듄 파트 2입니다. 워낙 제가 좀 이따 서빈님 말씀해주시면 파트 1이 아카데미에서도 또 기술 분야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왜냐면 제가 또 아카데미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말미에 내년 주목할 만한 작품 10선을 미리 소개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따로 영상을 올렸었고 이제 거기서도 듄 파트 2가 1순위였어요. 1번이 듄 파트 2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아무튼 서빈님 준비해 주신 거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듄 파트 2 이제 작품과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듄 파트 2는 24년 상반기에 개봉한 듄 파트 1의 후속작입니다.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도 드니 빌네브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파트 1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게 매우 느껴지는데 파트 2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풀어내는 작품이고요. 당연히 프랭크 허버트 작가의 소설 듄이 원작이고요. 파트 1의 주요 배우들 티모시 샬라메나, 젠데이아, 레베카 페르구손이 그대로 등장하고 음악 또한 한스 짐머가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그 아이맥스를 보신 분들은 모두 입 모아서 반드시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고 하실 정도로 용화맥에서 그 풀스크린으로 느껴지는 굉장한 영상미는 계속 지속해서 극찬을 받고 있죠. 줄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듄 파트 1의 엔딩에서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아트레이더스 가문이 이제 몰락한 후에 유일한 후계자인 폴과 그의 어머니는 이제 프레멘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적응하고 또 세력을 키우는데 이 세력이 황제와 다른 귀족 가문들에게 좀 위협이 될 거라 여겨질 만큼 거대해지니까 이제 이 두 세력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번 듄 파트 2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현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언론 시사회 때 한 번 보고 기다려왔던 만큼 너무나 황홀했고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한 번 더 용화맥에서 정말 치열한 아직도 그게 안 꺼져요. 2주 전에 한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 50분 거의 3시죠. 아마 4월 중순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그 자리 겨우 봤는데 네 그래도 뭐 좋았긴 했지만 제가 그 시간에 항상 잠으로 보다가 거의 뒷부분은 잤어요. 네, 한번 봤으니까 그랬는데 네 그래도 뭐 그 웅장함을 다시 한번 보는 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시간대요. 네 그것밖에 다 실패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막 그것도 겨우겨우 막 알림까지 맞춰놓고 막 했는데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운 좋게 개봉 첫날에 잡았어요. 와,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림도 안 떴거든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보다가 열렸대 영화맥이. 그래? 그래서 갔는데 중부는 아니죠. 중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잡았거든요. 대박이다. 나 이거 어떻게 잡았지? 좋겠다. 운이 진짜 좋았어요. 그럼 막 포스터랑 그런 것도 받았겠네요. 못 받았어요. 포스터는 그때도? 제가 8시 회차인데 그 전 회차에 다 나갔어요. 와, 포스터는 3회차 만에 다 나갔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한 번에 600명씩 꽉꽉 채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1800장 다 나갔다는 어쩔 수 거예요.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대단하다. 무섭네요, 무서워. 네,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이제 굿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포스터 같은 거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마다 선물로 주셨는데. 네, 맞아요. 듀움 파트 2는 쉽지 않았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 개인 소장도 어려웠을 것 나도 같은데. 못했는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정 궁하신 분은 뭐 중고나라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 몰라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 뒤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간에 서빈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용화맥으로 처음 봤는데 저도 새벽 회차로 봤거든요. 2시 회차로 겨우 잡아서 정말 힘들게 봤는데 그래도 정말 만족하면서 당연히 봤던 작품이고요. 네. 근데도 저는 별점 5개는 주지는 않았었어요. 왜죠? 4.5 딱 줬는데. 저 5개네. 근데 저는 이거 둔 파트 2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둔 1을 이게 파트 1을 다시 보고 갔단 영화를?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왠지 끝나고 나니까 파트 1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 저도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파트 1을 오히려 저도 좋게 파트 2는 실망했다라는 말이 그런 분 맞아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파트 1에서는 그 다양한 행성들과 그리고 그런 비주얼,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기계들 이런 것들에 그쵸. 대한 맞아. 비주얼이 되게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파트 2는 그걸 찾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미 봤던 것들 새로운 게 없었어요. 네, 그냥 뭐 모래벌레나 아니면 네, 그 수확하는 맞아. 그런 기계들도 다시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비주얼에 관련된 충격은 조금 덜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보여줬나? 중간에 흑백으로 나온 것도 하코넨 가문의 모성이 그게 다 보여주는 네. 일부러 거기가 검은 행성이다 보니까 검은 태양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네. 설정을 흑백으로 잡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최대한 비주얼을 좀 달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듀움 파트 2 첫날에 이제 맞다, 오늘 듀움 파트 2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 이거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언론사회 때 스포일 당해버렸어. 처음 시작할 때. 누구한테요? 저는 소설을 몰랐어. 누가 그런 짓을? 누가 그렇게 그걸... 얘기해줬어요? 소설을 몰랐는데 뒤에 이제 어떤 여자 기자분들 한 세 나 명이 아닌가? 아니야. 세 분들 앉아 계신데 이제 포스터 뜨잖아요. 엠바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우들 포스터 딱딱딱 있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서 분이 삼각관계다 뭐 이러는 거 뭐야 이거는? 그 삼각관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스포까지는 아니라 그쵸, 그 원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원작을 안 봤으니까. 그래요? 그래 삼각관계야? 근데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티모시 샬라메가 제일 예뻐. 그러네요. 그것도 맞죠. 미모가 제일 예쁘다고.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야기를 유심히 든 건 아니고 어떻게 들은 건데 그렇게 됐어요. 네. 아무튼 정말 첫 번째도 1시간째에 도착했는데 언론도 사실 제가 이제 개봉한 고질라 콩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네, 명당에서 봤거든요. 네네. 이게 1시간 전에 왔는데 명당이 펀한 거예요. 제 앞에도 없고. 되게 많이 안 왔어요. 저도 안 갔어요. 그래서 문자 왔어요. 일반 시사 있는데 가실 거냐고. 용암액을 막 자리를 골랐다고 그러던데. 네, 저 센터 앉았거든요. 네. 너무 안 와서. 완전 명당 센터에 앉아가지고 정말 여유 있게 왔습니다. 완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애들용 괴수물인데. 그거 얘기해도 되나? 엠바고 있죠. 4월 2일 올라가니까 시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동용이에요? 1.9형대 IMAX 비율도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옛날 2014년도에 그런 신비로운 고질라 이런 거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 워너에서 만든 몬스터버스 10주년 기념작이긴 한데 거의 이제 옛날 제가 요즘에는 그
티빙이나 이런 데 보면은 70년대 고질라, 80년대 고질라들이 있어요, 편을. 네. 그때 볼만한 이제 미니어처가 CG로 대체됐는데 서로 막 싸우는. 아. 막판에 좀 지네들끼리 싸우는 게 분량이 지난 영화만큼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 서사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게 보였어요. 인간 병풍이죠 또. 인간 또 병풍. 근데 이 시리즈는 항상 그래요. 인간이 병풍이어야 하는 게 맞긴 해. 네.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또. 왜냐면 아이들인데 새로운 세대들은 쟤들끼리 싸우는 게 더 재밌거든. 고질라랑 웬 공룡 같은 애랑 싸우고 뭐 콩끼리 싸우고 막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이 흥행이 잘 됐었나 봐요. 이제 브라질을 난장판으로 만들길래 흥행이 잘 된 나라 가서 한 것 같아. 그랬구나. 일부러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팬 서비스는 해줘야 되니까. 네. 뭐 그거 말고는. 근데 극장에서 보면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작은 화면으로. 작은 화면은 뭔 그게 재미있겠어요. 그렇겠죠. 딱 고질라 그 비춰주는 샷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보이잖아요. 일부러 덩치 크게 하려고 최대한. 그 원 때도 그랬지만, 맨 처음에 이제 2014년 때도 그랬지만. 그런 이제 시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극장에서 꽉 찬 화면으로 보시려면은 이미 근데 2주차잖아요. 듀운이 다시 또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맥스 자리들. 그러니까 원호도 이번에 보니까 스파이 패밀리도 개봉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스파이 패밀리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맥스로 해요? 네, 이번에 용암에서. 용암에서 했는데 교차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로 내줄 수 없는 거야. 자기들도 듀운이 꽉 그쵸. 차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건 듀운인데 굳이 뭐 아마 이제 우리나라 쿼터 채워야 되니까 범죄도시 4를 이제 아이맥스 DMR로 변환할 것 같아요. 왜냐면 2, 3가 아이맥스 DMR로 했으니까 맞아요. 쿼터를 채워야 되니까 아이맥스 스크린 쿼터 채워야 되니까 아마 범죄도시 4 나오기 전까지는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스파이 패밀리 같은 애니메이션은 왜 아이맥스에서 하는 거야?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그럴 줄 알았겠죠. 네. 왜냐면은 저는 좀 유감인 게 명탐정 코난은 지금까지 아이맥스 개봉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맥스 포맷으로 만든 적 없어.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다른 애니메이션 다 아이맥스 포맷으로 개봉을 해요. 저는 포맷을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알았어 스파이 패밀리를. 그러니까 DMR을 한 거죠. 이게 요즘엔 DMR도 나름 화질이 괜찮은. 옛날에는 진짜 아이맥스 그냥 상영을 위해서 그냥 대충 컨버팅한 거면 요즘은 컨버팅이 좀 많이 좋아진 편이었어요. 각 잡고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스파이 패밀리가 언론사에 그날도 많이 안 왔네. 네, 그것도 아이맥스로 했었으면 저도 안 갔어요. 저 덕분에 두 편 다 명당에서. 근데 듀는 명당에서 못 봤어. 그날도 1시간 전에 왔는데 이미 명당 다 나가 있고 사이트에서 왔어. 그 중앙 중불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듀는 확실히 인기작이다. 근데 이게 또 흥행에 방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요? 이 아이맥스 상영을 위주로 홍보했다는 게 오히려 흥행에 방해가 됐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아이맥스용이라니까 아이맥스만 보고 싶고 특별관에서 보고 싶지 2D는 안 보는 거죠. 굳이 일반관에서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관 가격이나 아이맥스 가격이나 하고 5,000원, 6,000원밖에 차이 안 나면 나가서도 아이맥스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좀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이맥스 그러니까 유달리 그러니까 이 작품이 듄 시리즈가 아이맥스 사용 비율이 관객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 작품들보다 요즘 더 높았던 거예요. 오펜하이머나 테넷이나 비교해서도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흥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다행스러운 건 1편 기록은 넘어섰다. 근데 이거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1편이 안 된 거여가지고. 그쵸. 그때가 딱 그때였죠. 근데 맞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2편 흥행이 1편 살짝 넘었다? 그건 좀 아쉽긴 하죠. 게다가 또 1편보다 전투 장면도 훨씬 많은데. 훨씬 많죠. 안타까운 게 이 팀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중에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한 것 같았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내한 기자가 항상 그랬어요. 뭐 엄청 저도 막 1시간 반 정도 전부터 가가지고 그게 번호를 또 추첨해서 뽑아야 돼서 그 번호 빨리 온 사람만큼 번호를 주고 그 번호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는 사진 기자들이 딱 있고요. 그다음 취재 기자는 두 번째, 영상 그 다음 파트 3인데 거기서도 앞에 앉으려고 엄청 그랬는데 제가 22번이었나? 네, 그래도 가운데 하지 말고 끄트머리 했었어요. 끝에 차라리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보는 게 훨씬 나은데 중간에 어떻게 한 3줄 앉았는데 저는 잘 보긴 했는데 엄청난 인파와 되게 재밌었어요. 내한을 잘 요즘 못 가고 있어요. 내한은 따로 이제 옛날 같으면 많이 취재하고 갔는데 제가 2018년 이후로 내한 행사를 잘 못 갔어요.
네, 내향성 가면 엄청 현장감 있고 네, 재밌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진짜 운 좋으면 질문도 제비뽑기해서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해서 저도 했는데 안 돼서 뭐 된 분들만 몇 명 했고 된 분들도 됐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잘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너무 막 열띤 홍보 그 취재 열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던 좀 건질만한 거 있었나요? 일단 실제로 봤을 때 티모시는 제가 작정하고 보려고 간 게 5년 전에 부산에서 같은 공기만 마시고 보지를 못해서 부산에서. 근데 어떻게든 보려고 막 제가 진짜 언론 시사 하는 거 막 언론 그런 현장도 막 계단에 앉으면 안 되냐고 막 물어봤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못했고 그래서 너무 한이 맺혀서 간 거였는데 의외로 티모시보다는 그 오스틴 버틀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영업당하고 왔습니다. 오스틴 버틀러 이제 아마 차세대 또 차기 이제 메인급 할리우드 메인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너무 매너도 좋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원작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대본만 보느냐 원작이 있으면 원작도 같이 보느냐 이런 거 항상 인터뷰 같은 걸 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스틴 버틀러 15살 때 그 원작을 읽었고 성이 돼서 다시 한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깊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지적인 게 되게 느껴지면서 외모도 너무 멋있는데 매너도 좋고 되게 지적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듀운 옛날에 84년도에 사구라는 그 영화로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구로 공개됐고 근데 거기서는 스팅이 했었나 그 배역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 잘 안 나요. 린치 거요? 네, 린치 거에. 린치 거 아마 스팅이 했었을 거예요. 그 페이드 로타 역할을. 스팅도 맞아요. 워낙 유명한 이제 거의 가수니까 싱어송라이터인데 물론 이제 그 오스틴 버틀러는 과거에 이제 엘비스 역할을 했었지만 뭐 이 묘한 공통점을 사실 묘한 평행이론인가요? 아무튼 확실히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게 영화에도 나왔고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게 캐릭터도 선과 악을 다 할 수 있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엘비스로서는 완전한 이제 아이돌 스타를 연기했다면 이번엔 완전 냉혈한을 연기한 거니까. 네, 너무 멋있었고 또 의외는 이제 스카스가드 맞나? 스텔란 스카스가드. 네, 이름이 너무 어렵지만 아무튼 그분이 너무 유머러스하신 거예요. 네, 약간 다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본인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70대시니까. 네, 입국을 좀 다르게 했나 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이미 공항에 팬들이 선물이랑 막 환영을 열렬하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하시는데 분위기가 되게 삼엄하고 경비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얼어붙었었는데 그분의 유머 때문에 되게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원래 이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이제 스웨덴 하면 이케아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 가문이요. 스카스가드 가문이다. 아들들이 다 이제 잘 나가는 배우고. 네네, 그렇죠. 아들도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는 아마 타잔 했었고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 타잔 했었고 빌 스카스가드는 그것에서 삐에로 이름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본인도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릭 셀비 박사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한 자리 다 하시는 그런 배우들인데 이번에 아무튼 하코넨 남작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이긴 하죠.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네네. 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에피소드 있었네. 거기 뭐 얘기 나왔었네. 분장 관련된 질문이 혹시 있었나요? 분장이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티모시하고 젠데이아에 관련된. 그건 좀 여쭤보지 그냥. 분장하는데 힘들지 않았냐?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무조건 힘들죠. 네, 그거 찾아보니까 저번에 이제 1편 때 인터뷰였는데 1편 때 트리비아 보니까 그거 하는 데만 하루에 6-7시간씩 걸렸다고. 특수분장 그 수트 입는다고. 당연하죠. 그거 얼마나 빡세겠어요. 게다가 70대 나이에 그거 껴입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럼에도 해냈다. 갑자기 어디 이제는 다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원작을 장현 기자님이 읽으셨어요? 듀니어 네네 읽었습니다. 뭐 원작은 이거랑 어떤 차이 좀 더 진부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진부하고 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딱딱하고 일단 65년에 출간된 거라 옛날에 썼던 거라서 약간 지금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데 워낙 고전이라서 읽어두면 되게 좋고요. 저도 읽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게 영화 파트 2까지가 그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이야기에 다 파트 2까지가 담겨져 있고 준 1권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영화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앞에서 잘랐다고 해야 되고 뒤에가 좀 남아 있는데 영화는 거기까지만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스포일지는 모르겠지만 스포 있다고 했습니다. 네. 뒷 시리즈 스포 있습니다. 네. 네네. 원에서 그러니까 책으로 한 원에서까지 얘기하면은 둘 사이에 찬이하고 폴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일단 아까 삼각관계 얘기했는데 이제 아둘란 공주님 맞나요? 네. 맞나? 네. 아둘란 맞나? 이둘란인가? 이둘란인가? 네, 그 공주님하고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적통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잠깐 나왔지만 영화에서 이제 여동생이 여동생. 잠깐 환영으로 나오잖아요. 엘리야. 네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사구에도 나왔지만 사구에는 이제 아기로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 여자 아기 한 5살? 맞아. 네. 걔가 엄청 아기인데 말을 할머니나 무슨 마녀처럼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맞아. 점쟁이처럼 되게 업신여기면서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그 파랑색 그걸 마시면서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기억들을 다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애가 에어른처럼 된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더 있고. 왜냐면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네. 2회차일 때 나왔을 때 그 같이 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뭐야? 애 지금 출산하고도 남았을 때 아닌가? 맞습니다. 책에는 일단 그렇게 다 되고 3년 후 이렇게 또 얘기가 진행돼서 3년 후에 아이도 낳고 계속 뱃속에 애가 계속 있는 맞아요. 거예요. 분명히 10개월은 지났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영화는 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뭐 그렇게 됐는데 책은 한 3년 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아이도 여동생도 출산해서 3살 4살 이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해요. 참고로 엘리아 역에는 정말 깜짝 출연했었죠. 안냐 테일러 조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 혹시 이제 안냐 테일러 조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마 나올 것 같고 여동생이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나올 알리아? 이름이 엘리아?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저 때 한번 내한을 2번 하셨어요. 감독님이 12월 달에 한 번 왔었고 그때 물어봤었는데 파트 2 만들 건데 자기가 이제 파트 1, 파트 2 너무 힘들었고 각색 시나리오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다고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팬들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본인 찍는데 너무 힘들어 자기 커리어 사상 가장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 말에 너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 본인이 이렇게 시리즈를 연출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죠. 맞아요. 한 작품씩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무튼 본인의 거의 인생을 다 건 그렇죠. 왜냐면 대규모 예산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일 뿐더러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면 뭐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소설인데 이거를 영화로 만들려는 거 몇 번 만든 사람도 악평 받았고 만들려고 하도 실패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신경 많이 썼다고 하시고 원작의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실 폴이 그거죠. 폴이 약간 어떻게 얘기해야지? 나쁜 놈이죠. 어떻게 나쁜 놈이죠? 뭐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에는 나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얘가 이제 옆에서 쉽게 말하면 정치의 뽕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차오르는 그걸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이제 조금씩 옆에서 박수도 받고 무아띠비 저거래. 신성화해 주니까 막 이러니 뭐야 나 그런 놈이야? 하면서 이제 심지어 그 모래벌레도 타고 능력 나름 그 되네 뭐 되네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그때도 그 당당히 일어나가지고 자기 막 그 반지 갑자기 꺼내들고 막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뭔가 파워가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전복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원작을 안 봤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찬이를 내치잖아요. 그럼 사실상 내치는 느낌처럼 나와가지고 그랬나요? 찬이를 그냥 버리는 느낌으로 그냥 쳐다는 보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각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작에서는 기자님이 보신 것처럼 맞아요.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1편이 나왔을 때 폴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웅처럼 메시아처럼 떠드는 게
떠받드는 게 너무 자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약간 히틀러 같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서사를 깔았던 건데 네, 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영웅이고 메시아고 너무 멋있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보면 봤을 때 전두환이 멋있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판으로 따지면 듄 메시아 그러니까 2편을 프랭크 허버트가 만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가 아마 파트 3에 나오고 감독님도 그거에 대한 거가 원래 메시지니까 잘못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어떤 세계에 나타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파트 1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잖아요. 원래는 되게 폴이 어떤 지도자를 했을 때 본인이 망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더 기대되네요. 파트. 본인이 계속 그걸 누르려고 예언하고 예지몽이나 뭐 예언 그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길을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모두가 죽고 그런 걸 알지만 또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거고 또 책에서는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양에서는 게다가 이제 특히 원어에서는 3부작 시리즈를 워낙 좋아해요. 반지의 제왕도 3부작이었고 호빗도 굳이 3부작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늘려서 3부작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래 저거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해리포터 그 망한 그 끝나버린 그 시리즈 있잖아요. 신동사. 원래는 3부작으로 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야 5편 늘리자 해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망했지. 그래서 3개로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3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엎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3편이 너무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시리즈가 되고 말았는데 얘는 확실하게 3편으로 간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영웅의 그런 탄생과 몰락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참 이것도 변수요. 미국 대선이 이제 올해 또 있고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경고도 저는 메시지가 담길 것도 같다. 제대로 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리더가 나왔을 때 사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카데미에서 와 하면서 상 받을 가능성 높아진다. 저 이거 감히 예측입니다. 아마 큰 그림을 보시는군요. 이번 작품은 이 듀 파트는 후배가 오르긴 오르는데 그냥 기술상 이 정도만 가져가시고 3표 때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도 3표 때 싸가리 가져갔잖아요. 그쵸.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폴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가끔 관객들 평 중에 너무 원은 되게 루즈한데 또 투는 너무 또 숏하다는 느낌을 준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폴이 프레맨으로 점점 전사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좀 짧게 보여지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길어지면 너무 웃겼고 차라리 정말 중요한 장면만 딱딱 보여주고 그걸 쭉 이끌어가는 게 좀 좋은 선택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성장의 순간들이 그 폴이라는 인물 자체를 너무 잘 드러내게 하는 순간들만 딱딱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티모시 샬라메는 아무튼간에 최근에 지난번에 원카 때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 계속해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고 이제는 메이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무튼 큰 거 2개를 아무튼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차기작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아무튼 소식이 좀 또 없네요. 그 이후에 차기작 소식이 보통 하나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엠바고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아마 있죠. 기획 단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차니 젠데이야. 젠데이야요. 젠데이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버려지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그 마지막쯤에 페드로타와 전투를 하고 칼에 맞지만 이기고 나서 이제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공주에게 가는 장면. 근데 그때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칼이 맞았다는 설정도 있고 숨소리가 들리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폴이 찬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정확한 대상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단가 아니면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단가라는 대사가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비슷해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행동을 하지만 숨소리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네네. 저는 그걸 연출로서 그걸 표현한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래서 찬이가 버려졌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이 전체 연출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았어요. 이제는 나 뭐 버려졌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래? 네 맘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봐 하면서 마지막에 모래벌레 타고 가는 장면. 그렇죠. 약간 그렇게 연출이 되긴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찬이가 그 장면에서는 사실 이용당한 거잖아요. 거의. 그건 전세로 강화되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은 예언도 갑자기 무슨 뭐 얘 별명이 아무튼 그거니까 개로 인해 가지고 뭔가 또 변화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사막의 샘. 그 눈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었죠.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그냥 필요한 존재. 그렇게 그냥 묘사되어서 소모품. 아이템이죠.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근데 원작에서가 막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원작은 모르겠어요. 원작은 저는 일단 다 읽어본 게 아니라 파트 2까지의 그 1권만 읽었을 때 찬이의 서사가 그렇게 막 자세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한 거는 엄마도 사실은 아빠하고 폴의 아빠와의 정략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결혼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첩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이도 원작에서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은 공주랑 하지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항상 얘기해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같은데 내가 결혼은 얘랑 했지만 너랑은 사랑을 하고 너랑은 아이는 가져. 뭐 어쩌라는 건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믿음직하지 않지만 저 세계관 안에서는 그걸 그냥 찬이가 그냥 받아주는 걸로 나옵니다. 네. 저는 뭐 여담이지만 사실 제가 1편 봤을 때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젠데이아 나올 때마다 와 귀엽다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귀여워요? 젠데이아 나올 때마다 귀여워. 젠데이아 그냥 단독 컷 나올 때마다 와 귀엽다. 계속 그러고 봤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저는 이상하게 시옷자 입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울해하는 그 있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화나서 울음 참는다라고 해야 되나? 분노를 참는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화났을 때 그 찡그리는 표정 귀여워요 그게? 아니 그것도 귀여워. 사랑에 빠지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MJ도 사실 그렇게 느껴졌고 네. 그래요. 아무튼 유포리아도 그랬어. 심지어 유포리아도 원래 매우 진지한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유포리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 왜 이러지? 진지하고 너무 처절하고 좀 슬프고 그런 맞아요. 내용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귀여웠어요? 사랑에 빠지셨네. 젠데야 팬인가 봅니다. 네, 아무튼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레이디 제시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네 게스리트에서 아주 중점적인 이 작품에서 아주 중점적인 어쩌면 숨은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렇죠. 영화에서 되게 많이 각색이 되면서 그렇군요. 네, 좀 많이 분량이 늘어났던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영화에서는 엄청난 존재로 네, 맞아요. 폴한테 맞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맞설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하고 폴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자기의 그 목적이 있지만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약간 정치 쪽에서는 약간 킹메이커 이런 느낌. 그쵸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까 히틀러 비유하셨을까? 히틀러 따지면 괴벨스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하지만 베네게세리트라는 그 가문에서 해야 하는 그 일까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저도 여기서 이 모든 배우들 중에서 이분의 연기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복잡한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파트 1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데모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는 모습도 맞아요. 보이는데 파트 2 마지막에는 완전히 뭉개버리는. 제시카 성장 진짜 와. 그러니까 이 낙차를 생각해 보면 표현이 가장 어려운 캐릭터였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너무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우 조연상 내년에 후보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가지고 주인공의 그런 각성이나 이런 거 해주는 캐릭터가 보통 여우 조연상이랄 때 조연상 많이 올라가거든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지금 스틸가 하비에르 바르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캐릭터는 약간은 프리벤 부족의 리더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황량한 사막을 사랑하는 프리벤 부족을 이제 메시아가 낙원으로 이끌 거라는 오랫동안 전해진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딱 폴이 나타나니까 얘가 왠지 예언 속 구원자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하비에르 바르뎀이 이런 코미디 연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웃었어요. 너무 웃었어요. 관객들의 웃음을 제일 많이 유발하는 장면 항상 이분이 네, 진지한 영화에서 그분이 그나마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어가지고 조금씩 터져주니까 조금 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캐릭터가 해야 할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가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때가 있어 좀 아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전형적인 감초 캐릭터. 맞아요. 진짜 연정이 다 진지한데 한 명을 웃겨줘야 되니까. 파묘의 유해진 같은 그런 역할인가 보네. 약간 이제 그런 건데 그 사실은 뭐 코미디라기보다 이런 좀 망가지는 캐릭터는 하나 있었어요. 디즈니 세계관에서 네. 그 이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 잠깐 나왔었거든요. 라스트 제다이에서. 네네. 그 기억 안 나네요. 디제이든가 아무튼간에 역할이 맞아요. 그 주인공들 이제 저기다 그 퍼스트 오더 저기 전함 안에다가 들여다 주는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였는데 잠깐 근데 우스꽝스러운 역할이고 최근엔 또 인어공주에서 또 아버지 했었고 디즈니 쪽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캐리비안의 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해서도 맞아요. 디즈니 계열이네. 그것도 디즈니 계열. 그만하셔야겠다. 디즈니랑. 디즈니에서 좀 도망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절하셔야겠네. 디즈니를요? 그러게. 너무 큰데요? 그러네요. 워낙 좀 붙어야지 뭐.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인상적이었던 배우나 캐릭터가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건이가 안 죽을 거라는 거 원작을 읽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나오는지 네 그것만 좀 기다려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이 배우 그 캐릭터는 아마 캐릭터 포스터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거기서 보셨어요?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초반에 나왔어요, 그것도? 네. 제가 그건 기억이 그래요? 근데 저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오겠구나. 그 스포네. 네. 그랬어요? 뭐야.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나만 하는 거 아니었네? 우리 다 사실 죽은 것처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게. 다 막 멸문당했다는데. 그러게. 저는 그 캐릭터 말고 공주 역할을 했던 플로렌스 퓨가 네.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퓨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다음 영화에서는 당신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요? 그럼 메시아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올 거니까. 공주하고 그 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사실 그렇게 분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네. 다음 작품에서 남겨뒀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캐스팅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데이브 바티스타가 연기한 라반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약간 가오갤이랑 좀 다르거든요. 많이 가오갤보다 많이 진지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웃긴 게 짜네요. 맞아. 짠내나요. 어떡해. 근데 참 웃겼던 게 이 라반 캐릭터가 이 바티스타가 워낙 이제 WWE 출신이니까 챔피언 출신이니까 약간 애 죽일 때도 WWE 스타일로 죽이더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보여요? 그 머리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거 WWE 기술을 했거든. 레슬링인 줄. 레슬링 기술로 죽이더라고. 네. 이걸로 죽여? 그래서 살짝 웃기고. 사실 그 레슬링에서도 굴욕적인 거 당할 때 사실은 그 신발에 키스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장면도 있었죠. WWE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시켜요. 감독이 의도하신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원작에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것 같긴 하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라반이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그거 보너스 샷처럼 의도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월켄 배우 오랜만에 봐서 또 반가웠어요. 그 황제 역할. 네, 황제 역할이에요. 워낙 이분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배트맨 2에서 빌런 나왔었거든요. 배트맨 2에서 약간 그 악덕인 역할, 악덕인 사장 역할로 나가지고 등장했던 배우로 기억나고 아니면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는 아버지 주인공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버지로 나왔었던. 아무튼 이분도 이제 정말 이렇게 조연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참고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물 구상할 때부터 크리스토퍼 월켄 캐스팅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딱 정확히 잘 맞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아 세이드가 레이디 마고트를 맡았는데 사실 레아 세이드 저도 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또 한 명인데 오늘 이 영화에 은근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총출대가 너무 좋았어. 저도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레아 세이드는 이게 더 분량이 원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연작 제가 읽었을 분량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좀 많이 살린 것 같고 살린 거구나.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정확하게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일단 레아 세이두가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의 묘하고 아름다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짧은 분량에도 그 정자를 채취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DNA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 너무 멋있었어요. 네네.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말로 설명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말로 얘기하는 게 채취했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말로 얘기하는 이게 뭐지? 확보했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배를 가르쳐? 아무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사실은 레아 세이두가 가장 강렬했던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너무 거기서 트렌치 코트 딱 입고 처음에 첫 등장. 네. 뭘 해도 멋있는 배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007 스펙터 아닌 007 시리즈 아닌 이상은 거의 독립 영화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맞습니다. 규모가 작았죠. 맞아요. 거의 독립 영화니까. 사실 이분이 또 이제 윗분이 돈이 그러니까 부자 연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수저인데 재미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투자할 수도 있어 이런 좀 하는 영화이다. 그래. 투자 좋겠어요. 시나리오만 좋으면 그냥 다 투자하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안 하시죠 아직 제작 같은 거 손대진 않는 제작자 이름이 거 나올 만한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연기만 그냥 하는 것 그냥 본인이 연기만 하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대대로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제 요청으로 출연한 작품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있다고. 그런 건 있구나. 야, 이 작품 괜찮아 보이는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네, 그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다 거의 걸을 타선이 거의 없는 캐릭터 배우 맞아. 영화를 연기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작품을 그리고 또 핫한 감독 작품도 다 어떻게든 꾸준히 다 해요. 웨스 앤더슨도 있고 한때 이제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좀 엮인 궁금하게 한데 누구요? 이 마미 감독 있잖아요. 자비에둘라. 그래. 단지 생각이 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 그분 안 한다고만 선언했어요. 네, 근데 진짜 은퇴할 건지 뭐 작품 안 하던데요. 그 작품 활동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감독을 안 할 거면 배우를 좀 하든가. 왜 그 얼굴을 썩히고 있는 거지?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그거 2에도 처음에 다녀가 나오길래 맞아 좀 하나 했는데 그 연기 쪽으로 가시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러네. 그래요. 아무튼. 어디 아프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걱정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럼 인상적이었던 장면 얘기해볼게요. 어떤 장면들 좋았는지. 저는 일단 그 처음에 아주 극초반에 하코넨 가문의 군대겠죠. 이렇게 쫓길 때 그 수트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암벽을 오르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제 총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들, 이렇게 막 빛처럼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좋았었고요.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볼 때 가장 전율이 잃었던 거는 폴이 처음 찬이와 함께 기계 부수는 장면. 스파이스 쏘는 거. 처음 부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이제 그 뭐야 쉽게 말하면 방어막 해제하려면 맞아요. 이게 좀 열려야 된다고 하면서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그건 관객들 들어간 데서야. 관객들 들어가는 사실 너무 설명적이긴 했죠. 나 커버나 잘 쳐줘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잠깐 여동생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그 아카리스의 사막에서 바다 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재밌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원작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환경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1편에서 죽은 걸로 나왔던 카인즈 박사 혹시 기억나요? 흑인 여성. 네네네 기억납니다. 네네네. 그분이 이제 이 사막 행성을 테라포밍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도 원래 했다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어받아서 계속 하는 분인데 이제 원작은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 행성에 이제 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또 숲도 생겨나게 되는 그런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라포밍 물벌레가 되는 건가? 모래벌레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아무튼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암벽 오르는 장면 약간 묘하게 그거 생각났어요. 다크나이트에서는 이제 반대죠. 그 애들이 도둑들이 줄 타고 내려가는 장면. 네.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숏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올라가는 숏도 보여주니까 이것도 심지어 아맥 비율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오마주인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려가는 이미지를 아이맥스로 딱 보여주던데. 그래서 왜냐면 두 분이 대화를 좀 최근에 또 하셨더라고요. 그 놀란 감독이랑 이제 저기랑. 릴스에 잘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 그래 이 사람들 아이맥스 사랑하는 감독이니까 두 감독 다. 둘이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아 그렇죠. 고장길인데. 몸카메라인데 이거 힘들지 않았냐? 나 이런 거 써. 뭐 이런 거 좋대? 그래? 막 이러.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장면 혹시? 저는 레이지 제시카 나오는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물을 이제 막 채취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이 구토를 참는 장면이 저도 같이 구토가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하비에르 바르담이 참으라고 참기라고 막 이럴 때 안 돼! 막 이럴 때 그 물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또 둘 장면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물을 채취해서 자기네 이제 하코네 아니라 그 가문 이름 뭐죠? 아트레이디스? 아니 거기 말고 아무튼 자기네 거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 물을 빼서 신성하게 그 물 프레멘 그 맞습니다. 제가 단어 까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엄청난 저장 탱크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면 약간 되게 큰 목욕탕 같은 느낌인데, 네, 저희가 로마 시대 목욕탕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인 거 보고 그것도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많이 죽었나?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게 무너지잖아요. 거기가. 네네, 너무 아까워요. 저도 보면서. 저거 먹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물 꾹꾹꾹 못 막았는데 저걸 그냥 저렇게 버리네. 물 낭비 안 되겠네. 물 낭비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 이게 밈처럼 약간 얘기를 하는 둘이 이제 하잖아요. 그 저기 찬이랑 저기가. 네. 네네. 근데 옷을 다 벗고 하잖아요. 이게 되는 거야? 물 낭비 아니야? 이러면서 왜요? 땀 때문에? 물 낭비하고 전부 하셨네. 어딘가에 호수 연결하고 다 채취하고 있는 거 알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해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진지하게 써놔가지고 이게 뭐야? 진지하네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해요. 물 그렇게 중요하다면 심지어 왜냐면 거기 예절이 침 뱉는 게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난 공경? 그런 의미죠. 그러면 공경 맞겠네. 어쩌면 공경의 의미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연출에 고치고 싶었던 장면이 혹시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아까도 5점은 아니라고 해도 4.5를 줬던 만큼 굳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꼽을 게 딱 없었어요. 저도 반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구현한 것 자체가 맞아요. 네. 저는 1회차랑 2회차 사이에 보면서 느꼈던 건데 딱 하나 있긴 한데 아쉬웠던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기 혼자 걸어서 좀 탐험자 해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거미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다. 네네네. 제가 거기 느낌상 거기 뭐 좀 잘렸을 것 같아. 아 편집이 좀 된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은 다음 쇼트가 좀 뭔가 갑자기 막 도와주잖아요. 네네. 갑자기 막 그 얘가 이제 찬이가 막 기계 막 조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저는 이게 같은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좀 여행 떠는 건데 그 다음 장면이 아까 말했던 습격 장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여기 저는 그래서 모험 중에 얘가 얘네들 만난 건가 싶었어요. 약간 이게 좀 뭔가 분절됐다고 해야 되나 연결이? 아 그랬어요? 좀 거칠었다는 느낌이신 거죠? 거칠게 느꼈어요. 약간 시간이 좀 오바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감독님은 이 버전이 일단은 본인은 베스트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완전판이다. 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분은 삭제 장면도 공개 안 한대요. 그래요? 진짜요? 나중에 메이킹이나 뭐 잘린 거 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딜렉티드 씬 뭐 그런 거 안 한대요. 자기는 이게 완성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더 뭐 공개하고 싶지 않다. 삐안 시안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촬영 메이킹 필름은 보여줄 수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님 다른 작품 중에서 혹시 괜찮았던 작품이 있다면 뭐가?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 작품을 봤는데 봤던 거 족족 다 마음에 들었던 편이라서 프리즈너스도 그랬고 시카리오도 너무 좋았었고 컨택트도 마찬가지고 블레이드 러너 2049도 제가 최근에 남돌비에서 다시 재개봉했을 때 봤어가지고 다 좋아하고 심지어 저는 그 2008년 단편 중에 다음층이라는 단편도 있어요. 다음층? 네, 전 그것도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제? 아니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딱 자막이 없어도 될 만큼 간단한 영어들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단편마저도 좋아합니다. 네네. 참 대단. 그래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이거 나오기 전에 베스트는 컨택트였어요. 너무 좋았죠. 컨택트는 약간 문과들을 위한 이과 영화여가지고 그런 게 매우 있죠. 문과들 맞아요.
사실 언어의 중요 왜냐면 작품의 이 제목 자체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메시지고, 뭐 일본은 영어는 어라이벌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컨택트잖아. 네네. 다 달라 제목이. 컨택트와 콘택트가 헷갈리고 맞아요. 원래 있어서 막 헷갈리면서. 콘택트가 예전에 조디 포스트 나왔던. 네. 맞아. 그래서 뭘 컨택트라고 했지 했는데 다 그거 맞아. 어떻게든 다 영어에 다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그 뉘앙스랑. 재밌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국적이 다 다른데 언어가 다른 영화에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영화 제목마저도 그렇게 국적마다 다르니까 이게 신기했고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가 그때 그걸로 상을 받던 거 했어야 돼요. 에이미 아담스도 상 못 받았어. 아직 없어. 진짜 아직 못 받은 배우가 그럴 수가 있죠. 아마 에이미 아담스가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고 아무튼 지금 이제 감독상을 아까 놀란 감독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위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드니 빌리브 감독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받아야 될 감독이 이분도 못 받으신 분 중에 하나죠. 이분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이제 다음 타선이다. 받아야 되는 감독 지금 조금씩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안 받으신 감독들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에 있는데 지금 현재 1위야. 많은 팬들이 가장 받아야 한다. 1위가 이분이야. 근데 컨택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어 어쨌든 컨택트 자체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듄 2의 그 언어도 아마 만들었다고. 네, 다시 만들었다고. 언어학자분이 만들었다고. 맞아요. 이 언어학자분이 엘리멘탈의 언어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요. 아슈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 같은 경우도 그분들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뭐 그러면은 세종대왕님처럼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건가요? 언어를 그렇게 만드는 거? 어디서 갖다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언어학자라고 해요. 그분도 언어학자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기해요. 근데 약간 그 아랍어나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아마 거기 베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원작도 그렇고 그 원작을 또 이렇게 소개해놓은 원작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 책이 또 있거든요. 뭐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했다. 듄이 딱 뭔가 딱 새로운 거 무에서 유가 확 창조된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참조해서 이분이 재창조하신 거라서 거기에 이제 이 프랭크 허버트가 심취해 있던 뭐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에 뭐 그 마약이나 관련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약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심취해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 50, 60년에 이제 LSD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스파이스도 뭐 영감이 난 거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그런 아랍 문화랑 그 이슬람 그쪽에 있는 문화에 또 심취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쪽에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장윤 기자님은 그 디밀레브 감독 다른 작품 어떤 작품이시죠? 저는 뭐 다 좋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극장에서 놓쳤던 거를 뭐 OTT에서 봐도 됐지만 다시 이제 재개봉할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에너미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걸 처음으로 봤어요. 그 감독님 거 극장에서 그때 뭐지? 이 영화 뭘 말하는 거지? 저는 처음 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뭐지 막 싶어가지고 그 막 책까지 찾아서 봤는데 책도 되게 유명한 주제 사람하고 봤나? 뭐 엄청 책도 원작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고편 무슨 괴물 나오고 맞아요. 저는 그냥 제이크 질레란을 좋아해서 본 거였는데 굉장한 혼란을 가지면서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충격으로 근데 주제 사람하고 맞네요. 주제 사람하고의 도플갱어라는 그 원작을 이제 만든 거였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듄 파트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작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미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저쪽 황제에 있는 곳은 참고로 이탈리아의 이제 유명한 가문의 묘지예요. 실제 묘지 촬영했는데 뭐 이런 거 비하인드는 그쪽이 저희가 10가지 잡지식에 있으니까요. 그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거 조회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거 보시라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생각보다 많은 4개 부문을 상을 받은 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여운 것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